전북교총에 방문하여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 전북교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교총에 와서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서 이제 전북교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나 인사도 안 하고 시작해? 인사하고 싶어요? 아니 뭐 자기소개하고 인사할 기회는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선배 인사하세요. 우리 선생님도 안녕하십니까. 저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 그리고 무주설천초등학교 교사 오준영입니다. 여기 계신 김학기 선생님보다는 제가 조금 선배인데요. 오늘은 이제 또 저를 이렇게 취재하러 오셨으니까 상호간에 존중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이제. 감사합니다. 예. 저도 좋은 거 배웠어요. 소개하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줘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지. 그럼. 저도 인터뷰를 안 해봐서 이게 좀 부족합니다. 네, 여하튼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교총이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는지, 교총의 목적이 뭔지 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런 단체의 이제 목적이라 하면은 이제 이 교총은 사단법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단법인이 각 지역별로 전북교총, 충북교총, 제주교총, 서울교총 각 지역별 사단법인이 있고 또 그걸 총괄하는 한국교총이 또 다른 사단법인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의 조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각기 다른 이런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뜻은 같고 또 하나의 이념으로 같이 돌아가는 집단이기는 합니다. 지금 교총의 역사가 이제 올해로 70년이 넘었어요. 70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74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긴 교총의 역사와 목표를 뭐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는 건 좀 그렇고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뭐 교직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전문직 뭐가 있죠, 선생님? 의사 그렇네요. 좋네요. 변호사? 네. 괜찮나요? 네, 그래요. 자, 그 의사들이 힘을 똘똘 뭉쳐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모임이 있다면 의협? 그렇죠. 의사협회가 되겠죠. 그렇죠. 변호사도 변호사협회가 되고 그것처럼 이 교총도 이름이 교원단체 총연합회지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전문직인 것을 인정하고 변호사, 의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문직 단체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모으고 또 의견을 국가에 전달할 수 있는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교총은 연합회. 그렇죠. 네. 의협, 변협 그런 것처럼 이제 전문성으로 이제 우리 인정하고 전문직으로서의 협회. 그렇죠. 의견을 제시하는 하나의 협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네. 교총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을 텐데 뭐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을까요? 일단 뭐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뭐 이제 단체적인 움직임을 좀 봐야 되나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여의도에 가서 그 연금 개합 반대 투쟁을 했던 띠를 두르고 교총답지 않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총답지 않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의 이벤트는 사실 교총하면은 교권이라는 게 좀 이꼬르로 많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도 많이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저도 교총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그것 때문이죠. 사고를 쳤어요. 학교에 괴한이 침입을 해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교실에 난입을 해서 유리창을 깨고 아이들과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배에다가 자해를 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으로.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걸 선생님이 경험하셨다고요? 그게 한 20여 년은 아니고요. 한 8년쯤 전이네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4학년 담임이었는데 그 장면에서 살려주세요 소리를 듣고 뛰어내려가서 그 불타는 의협심에 괴한을 제압을 하고 전치 6주 10가지만 하고 어떻게 편집을 잘해줘요. 정말 열심히 하셨군요.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니야 나 진짜 딱 2번 아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실 제가 그때 기간제 교사라는 굉장히 어려운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전에 저 정도 나이 되는 그런 선배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선배라고는 안 할게요. 네. 네. 저 정도 나이가 되는 한 지금 경력이 한 18년 정도 되는데요. 그쯤 되는 교사들이 교총을 가입하게 된 계기가 대부분이 학교에 처음으로 출근을 해서 네. 뭐 좀 사인 좀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게 가입 원서였어. 그렇죠. 그게 많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저도 사실 그렇게 가입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형사 사건으로 고발도 되고 재판도 가고 민사도 오고 월급에 차압도 들어오고 막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막 이어져 가고 있을 때 교총에서 왜 상담을 하지 않느냐는 교무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저 교총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자기 오자마자 가입한 게 교총인데. 몰랐어요. 가입돼 있는지. 그렇죠.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속결이 되더라고요. 뭐 가압류 걸려있던 월급도 바로 풀리고 법무사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 가서 한 장에 막 내야 되는 이런 서류 하나가 뭐 7만 원, 8만 원. 지금이야 교육청에 교권보호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때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죠. 스스로 했어야 되거든요. 각자 도생이었죠. 진짜.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다 도와주시고 해서 결국은 이날이 때까지 제가 교직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그때 뭐 교총의 도움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와서야 조금이라도 진 빚을 몸으로 좀 때워서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때는 교총이 정말 감사했겠네요. 그럼요. 지금도 뭐 감사한 마음. 그때 당시에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막막하고, 솔직히 저희는 사회생활을 학교를 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생활도 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르잖아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교총이 그렇게 선생님을 위해서 해주니까. 뭐 그때뿐만 아니고 네. 지금도 예. 우리 교총의 교권국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교총이 그래도 가장 많이 가입된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많이 가입된 단체가 교총이잖아요, 지금. 그쵸? 그렇죠. 네. 지금 회원이 저희가 뭐 추산으로는 뭐 제가 처음 왔을 때 16만이었는데 지금 14만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만이 넘네요.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교총을 왜 가입해야 되는지, 또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왜 우리 교총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홍보를 한번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은 저도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지금 오늘 중요합니다. 영상에서 가장 네. 중요합니다. 우리 일단 선생님들께 방금 얘기한 그 교권 부분은 그 누구라도 반박할 수 없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것을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텐데요. 지금 세종에 계시는 시민분들이 전국적으로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으시대요. 네, 그런다. 전국적인 뭐 연령이 뭐 굉장히 뭐 거의 뭐 10년 가까이 낮은 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세종에 계신 선생님들 연령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세종은 정부 청사가 있는 곳이죠. 네. 세종시 교육청은 교육부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부모님들이 연령도 낮은 데다가 교육부가 가까운 정부에 또 관계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교육청보다 교육부로 먼저 가는 곳이라고 하네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세종 선생님들 중에 교권 보호 보험을 사적으로 드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으시다는 맞아요. 요새 얘기를 많잖아요. 들었어요. 이제 선생님이 나도 못 살겠다 해가지고 네. 보험을 사보험을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 사적인 보험이 나쁘다, 좋다 뭐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실 그래도 거기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뭔가 교권 침해 사안이라든지 일을 당했을 땐 보험회사는 분명히 선생님 과실 먼저 따질 거예요. 선생님 몇 퍼센트, 나머지는 저희가 그렇죠. 부담해드리겠습니다. 영리니까. 그렇죠. 그게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이런 교원 단체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일단 선생님부터 보호해드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리고 나서 잘잘못이 있었을 때 그 이후에는 뭐 이제 별수 없죠. 선생님이 뭐 내가 정말 나의 100% 중대한 과실로 그랬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보험회사와 가장 크게 다른 건 일단 우리 선생님부터 구제해 놓고 본다. 먼저. 예. 보험회사는 자기들이 또 내야 할 돈들을 또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거 선생님 뭘 잘못했는가 아닌가 이걸 또 깐깐히 따질 수 있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일단 그 보호한다. 보험 차원에서는 사적 보험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뭐 요새 뭐 상조 하나를 가입해도 상담만 받아도 에어프라이어를 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총에서 선생님들께 드리는 복지는 아마
한 달에 평균적으로 내는 회비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홈페이지 가시면 저도 넥센타이어에서 타이어 갈 때마다 그냥 뭐 직원가로 할인 받아서 뭐 갈기도 하고 또 여러 뭐 놀이동산이라든지 또 11번가 또 임직원 할인도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혜택을 따지고 보면 골프 좋아하시는 남자 선생님들 또 골프장 또 10,000원 할인되는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을 본다면 또 회비 이상의 또 가치가 있습니다. 놀러 가실 때 리조트 같은 거 할인 받으면 네, 저는 20, 30%.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좋죠. 예. 저 모르고 가입했는데 할인이 잘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코로나만 없으면 빨리 가고 싶네요. 제주도 파레브 호텔이라고 거기 2인 기준으로 1박 조식 제공에 7만 원 정가예요. 교통회원은. 제주도에서 그렇게 잘 수 있는 4성급 호텔입니다. 흔치 않습니다. 교총은 확실히 복지는 네. 저도 제가 많이 혜택을 받아보다 보니까 정말 다른 데랑 비교는 할 수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교권을 보호해주는 상품이 또 이렇게 피드백까지 좋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교총하면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교장 교감 선생님, 머리 하얀 분, 저 머리가 벗겨지시거나 배 많이 나온. 예. 그런 비하의 말씀은 아닙니다. 예. 그냥 뭐 느낌이 그랬다는 거,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그랬다는 거. 예. 그랬는데 지난 2015년부터 뭔가 한국교총에서부터의 쇄신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부회장을 30대 부회장을 선출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2030 청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굉장히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제가 한국교총, 그러니까 전국단이죠. 전국단이 2030 청년위원회 청년위원장 3기 청년위원장을 제가 역임을 했고 작년에 이제 나이가 이제 생을 마감했죠. 2030이 안 되네요. 2030에서 그쵸. 자연사를 하고 이제 넘어왔는데 지금 그 단체가 굉장히 젊은 선생님들을 잘 공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2030 선생님들이 지금 들어오시면 자연적으로 2030 청년위원회에 회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2030 선생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또 다른 복지, 또 다른 연수 혜택. 예를 좀 들자면요. 자료 화면은 못 나가겠지만. 네. 뭐 나중에 자료 있으면 그럴까요? 보내주세요. 제가 그럼 편집해서 넣어드릴게요. 간단한 사진으로 몇 개 예.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뭐 이제 2030 선생님들만 참가하는 1박 2일 래프팅 연수, 또 시공간 연수해서 군산도 다녀왔고 인천도 다녀왔습니다. 가을에는 항상 타임머신 컨셉으로 여행을 하거든요. 또 겨울에는 또 제주도 2박 3일로. 그래서 2030 선생님들이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역사 연수라든지 이벤트성 연수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담아서 또 그분들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을 지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 교총의 노력이 대단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젊어지고 있는 교총. 그래서 2030 선생님들이 힘을 실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놓치지는 마. 자, 제가 지금 여기 혹시 우리 이 채널의 구독자가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한 이제 3,900? 3,900.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저도 지금 구독자가 한 180명 정도. 네. 아니, 이게 이제 아닙니다. 저는 뭐 이제 어차피 컨텐츠가 안 올라오니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예전에는 팬클럽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벤츠 한번 가볼까요? 벤츠 구독자 수 그리고 제 구독자 수를 비교해봤을 때 어느 채널의 파급력이 훨씬 클까를 생각해 보시면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럼요. 뒷광고가 들어가도 저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 교원 단체가 좀 더 힘을 내고 좀 더 파워 있게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희도 쪽수가 필요해요. 근데
현재 지금 선생님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혹은 삶이 버거워서 아무것도 지금 가입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계신 선생님들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꼭 교총에 가입해 달라가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자기와 색깔이 맞거나 혹은 입맛에 맞거나 나에게 잘해주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라면 정말 그것도 아니라면 회비가 가장 싸거나 어디라도 소속이 돼서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 우리 교직 발전에 선생님들이 이만큼이라도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닐까 이런 부탁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교총이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아까 2030 이야기 네. 하셨잖아요. 근데 전 학교 현장에 있지만 그 교총의 그 2030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왜 홍보가 왜 학교 현장에는 제대로 잘 안 되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교까지 그 연락을 닿을 만한 방법이 어느 단체도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공문으로 올 수도 없는 거고 이 공문이 다 막혀 있는 건 아시죠? 문서 24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문서 24는 하나 일일이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찍어야 네, 되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제 회원수가 많고 학교가 많은 경우는 더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팩스 혹은 이메일 혹은 문자로 하는데 문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오픈 채팅방은 가입을 좀 안 하시는 게 있기도 하고 해서 저희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통해서도 굉장히 홍보 많이 하고 홍보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이 한국교총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저희도 한국교총 유튜브 채널도 아마 구독자 수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거기 가시면 저도 이제 거기에서도 많이 찍었어요. 나름대로 막 예능도 하나 찍고요. 여러 가지 뭐 찍었는데 사실은 알고리즘의 부족이니까 저희가 이제 더 부족한 걸 알고 더 깨닫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현장까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그 연결 고리를 찾는 일이 힘들어요. 저희도 이제 항상 그 고민을 하는 게 정말 인플루언서 한 명을 영입하는 게 가장 편하지 우리가 인플루언서를 키워내는 건 이미 늦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그 한 명을 찾아서 이렇게 섭외하는 게 그분들도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좀 그런 잘 짚어주셨네요. 가장 약점입니다. 저희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 기회에 한번 우리 채널 구독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그 쌤TV입니다. 쌤TV 한국교총 쌤TV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괜찮은 홍보 자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이번 제가 이게 컨텐츠를 했던 이유는 이제 구독자님 선생님들께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하지도 않고 사실 예전에는 싸네 이런 게 통용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작 주변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정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사실 촬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교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면 한번 교총에 전화를 하시든 교총에 대해서 아까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든 하셔서 교총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게 나에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까지 무당파로 계셨던 우리 선생님들 어디라도 환영입니다. 꼭 교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교총이면 더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막으로 내 전화번호 넣어주나? 넣어드릴까요? 그럴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하단에다가 우리 위원장님 연락처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이쪽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세요. 근데 전화도 괜찮고 문자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고 잘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마음가짐이 고운 사람은 잘 될 거예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여하튼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편집을 할 거예요. 한번 인사할까요? 자, 이상으로 이제 교총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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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